여러분, 혹시 대한민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그곳은 바로 한국의 가장 동쪽 끝에 자리한 아름다운 섬, 독도입니다. 한국인들에게 독도라는 이름은 단순히 동해에 있는 작은 섬, 그 이상의 아주 특별하고 묵직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아마도 독도가 수천 년 동안 거센 파도와 바람을 견디며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모습이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나라를 지켜온 한국인들의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독도는 2개의 큰 섬과 89개의 작은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산 활동으로 태어난 이 섬은 독특한 지질학적 가치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괭이 갈매기를 비롯한 수많은 철새들의 쉼터이자 깨끗한 바닷속은 해양 생물들의 천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섬의 아름다운 자연만이 아닙니다. 독도는 1500년 전 신라시대부터 명백히 한국의 역사에 기록되어 관리되어 온 섬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하고 경찰이 상주하며 등대가 전 세계의 배들을 위해 불을 밝히는 평화로운 주권의 상징입니다. 10월 25일 토요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공식 편입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하였어요. 작지만 위대한 섬, 독도가 간직한 깊은 역사 이야기와 오늘날의 평화로운 모습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섬이 왜 한국인들의 가슴속에 특별한 자부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독도의 위치와 자연환경을 알려드릴게요. 독도는 한국의 동쪽 바다에 있어요. 이 바다의 이름은 동해예요. 독도는 한국 본토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울릉도라는 섬에서는 가까워요. 울릉도에서 동쪽으로 87km 떨어진 곳에 독도가 있답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있어요. 당연히 독도에는 대한민국의 공식 주소가 있어요. 독도의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독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랍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동쪽 끝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섬이에요. 독도는 하나의 큰 섬이 아니랍니다. 독도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섬이에요. 약 460만 년 전에 바다 밑에서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때 뜨거운 용암이 솟아올라 섬이 되었답니다. 이런 섬을 화산섬이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가 보는 독도는 바다 밑에 있는 거대한 산의 꼭대기 부분이에요. 독도는 크게 2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89개의 작은 바위섬과 암초들이 있답니다. 동도라고 부르는 동쪽에 있는 섬은 비교적 경사가 부드러워요. 이곳에는 독도를 지키는 경비대가 있어요. 등대도 있답니다. 서쪽에 있는 섬을 서도라고 불러요. 서도는 동도보다 조금 더 커요. 산 모양처럼 가파르답니다. 동도와 서도는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두 섬 사이의 바다는 약 150m 정도밖에 안 돼요. 독도는 화산이 만든 섬이에요. 그래서 섬 전체가 독특하고 가파른 바위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모습이 아주 장엄한 풍경을 만든답니다. 독도는 그냥 작은 바위섬이 아니에요. 독도 주변 바다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독도 근처 바다를 황금어장이라고 불러요. 독도 근처 바다에는 물고기가 아주 많기 때문이죠. 이곳에서는 차가운 바닷물과 따뜻한 바닷물이 서로 만나요. 그래서 플랑크톤이 많답니다. 플랑크톤은 물고기의 먹이라서 오징어, 꽁치, 새우 같은 다양한 바다 생물이 모여들죠. 더 놀라운 것도 있어요. 독도 주변 바다 깊은 곳에는 천연자원이 많이 있답니다. 특히 가스 하이드레이트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불러요. 이것은 미래의 천연가스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죠. 환경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에너지이기도 해요. 이렇게 풍부한 자원 때문에 독도는 매우 중요해요. 독도는 우리나라의 바다 영토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된답니다. 독도의 바닷속은 아주 깨끗하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해조류가 자라요. 해조류는 바다식물이죠. 이것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고 이 숲 속에 수많은 물고기와 조개류가 살고 있어요. 건강한 바다 생태계라고 할 수 있죠. 독도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넓은 바다를 건너는 철새들에게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새들은 독도에서 쉬어가요. 특히 괭이갈매기와 바다제비 같은 바다새들이 독도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운답니다. 독도는 화산이 만든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생태계가 있답니다. 이런 가치를 인정받아서 대한민국 정부는 1982년에 독도 전체를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했어요. 이것은 법으로 독도의 자연과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역사 속에 독도,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는 사실은 아주 오래된 역사책에서부터 시작돼요. 한국의 역사를 이해할 때 독도는 갑자기 나타난 섬이 아니랍니다. 독도는 1500년 이상 한국의 역사와 함께해온 섬이랍니다. 독도에 대한 가장 오래된 한국의 기록은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에 나와요. 이 책은 1145년에 만들어졌어요. 삼국사기에는 서기 512년의 일을 기록하고 있답니다. 512년은 한국 고대 국가 중 하나인 신라시대였어요. 이때 이사부라는 이름의 장군이 있었어요. 이사부 장군은 동해에 있는 우상국이라는 섬나라를 신라의 영토로 만들었어요. 당시 우상국은 오늘날의 울릉도와 독도를 모두 포함하는 나라였어요. 신라가 512년에 우상국을 복속시켰다는 것은 울릉도와 독도를 모두 신라의 땅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증거도 있답니다. 후대의 공식 기록인 동국문헌 비고라는 책이 1770년에 만들어졌어요. 여기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상국의 땅이다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답니다. 이것은 우상국이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죠. 삼국사기에는 이사부 장군이 우상국을 정복할 때 사용한 흥미로운 전략이 나와요. 당시 우상국 사람들은 지형을 믿고 거세게 저항했어요. 이사부 장군은 힘으로만 제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꾀를 냈답니다. 그는 나무로 거대한 사자 모형을 여러 개 만들어 배에 실었어요. 그리고 우상국 해안에 도착해 이렇게 외쳤어요. 만약 너희가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들을 풀어놓아 너희를 밟아 죽게 하겠다. 당시 섬 사람들은 사자와 같은 맹수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우 두려워하며 항복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1500년 전부터 한국이 독도를 포함한 우상국을 알고 관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생생한 역사 기록이에요. 512년 신라의 영토가 된 이후에도 독도는 계속 한국의 땅으로 관리되어 왔어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도 쭉 그랬답니다. 신라 이후의 왕조들인 고려와 조선은 독도를 우산도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독도는 항상 울릉도와 함께 묶여 한국의 영토로 기록되었답니다. 이것은 당시 정부가 만든 공식 지도와 지리책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세종실록 지리지라는 책이 1454년에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조선의 위대한 왕인 세종대왕 시대에 만든 공식 지리책이에요. 여기에 우산과 울릉도 두 섬이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 독도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우산도가 바로 독도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랍니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 책은 1531년에 만들어졌어요. 조선 정부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만든 또 다른 공식 지리 백과사전이죠. 이 책에 포함된 팔도총도라는 지도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명확하게 그려져 있답니다. 독도라는 현재의 이름은 1900년대 초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독도는 돌섬이라는 뜻의 한국어 방언인 독섬을 한자로 표기한 거예요. 정리하자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이어져요. 512년 신라시대에 우산국의 일부로 한국 영토에 최초로 편입되었어요. 이것은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한국 영토로 기록되고 관리되어 왔어요. 이것은 세종실록 지리지 같은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현재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하고 있어요.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는 사실은
오래된 역사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법과 행정 시스템 안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답니다. 이것을 국제법에서는 실효적 지배라고 불러요. 이것은 단순히 한국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선답니다. 국가가 실제로 그 영토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해요. 가장 기본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독도에 대한민국 행정구역의 공식 주소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공식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돌이에요. 우편번호도 있어요. 우편번호는 40240이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공식 행정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주소로 편지를 보낼 수 있어요. 세금도 부과되죠. 국가의 모든 행정 서비스가 이 주소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답니다. 독도는 유령섬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적 주소 체계가 살아있는 영토예요. 독도는 단순한 군사기지나 무인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공식적으로 주소지 등록을 하고 실제 생활을 하는 삶의 터전이랍니다. 최초의 주민도 있었어요. 1960년대부터 독도에 살면서 어업 활동을 한 고 최종덕 님이 계셨어요. 현재도 주민이 있어요. 김성도, 김신열 부부를 비롯한 주민이 독도의 서도에 살고 있어요. 이분들은 어업 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국민이 거주하고 선거와 같은 투표권을 행사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땅이 해당 국가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와 그 주변 바다를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다양한 국가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중이랍니다. 독도경비대가 있어요. 독도에는 군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 경비대가 항상 있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독도가 군사적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대한민국의 법률과 치안 시스템 아래에 관리되는 영토임을 보여주는 거죠. 경비대는 섬을 지켜요. 어민들을 보호하고 방문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한답니다. 독도에는 등대도 있답니다. 동도 정상에는 1954년부터 불을 밝힌 등대가 있어요. 이 등대는 동해를 항해하는 전 세계의 모든 배에 안전한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죠. 이것은 한국이 자기 땅에서 국제사회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배와 비행기의 안전을 도와주는 거랍니다. 기상 관측소도 있어요. 울릉도 독도 기상 관측소는 독도의 날씨를 실시간으로 관측해요. 한국 본토와 전 세계에 기상 정보를 제공한답니다. 이것은 국가가 해당 영토에서 과학적 주권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기타 기반 시설도 있어요. 독도에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헬리콥터가 내리고 뜰 수 있는 헬기장이 있어요. 배가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 접안 시설도 완비되어 있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대한민국이 독도에 대해 일시적이거나 군사적인 점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평화적이고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거예요. 주민이 살고 우편물이 배달되고 경찰이 치안을 유지하고 있죠. 등대도 불을 밝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일상적인 활동이 바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하고 살아있는 증거랍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우리는 지금까지 동해 한가운데에 우뚝 솟은 섬, 독도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독도의 아름다운 자연부터 1500년 전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깊은 역사를 봤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생활하고 있는 오늘의 모습까지 살펴봤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명백한 사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독도는 단순히 지도 위에 존재하는 작은 점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잇는 살아있는 상징이랍니다. 독도는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이에요. 삼국사기 속 이사부 장군의 나무사자 이야기는 먼 옛날의 전설이 아니에요. 그로부터 시작된 한국의 역사는 고려와 조선의 수많은 공식 문서와 지도로 이어졌어요. 오늘날 독도경비대의 늠름한 모습과 주민들의 평화로운 삶으로 생생하게 증명되고 있답니다. 독도의 역사는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독도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대한민국은 독도를 군사적 긴장의 공간이 아닌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독도를 지키는 것은 군대가 아닌 경찰이에요. 독도의 등대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동해를 지나는 모든 배의 안전을 위해 불을 밝히고 있답니다. 이것은 독도가 분쟁의 대상이 아님을 보여줘요. 대한민국의 주권 아래 평화롭게 관리되는 영토임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이처럼 명백한 역사적 증거와 평화로운 실효적 지배가 있어요. 하지만 일본의 일부 세력은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과거의 진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현재의 실상을 무시하는 거랍니다. 일방적이고 공허한 외침일 뿐이에요. 독도는 미래를 향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독도를 지키는 이유는 단지 땅 한 조각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역사의 진실을 지키는 일이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지키는 일이랍니다. 더 나아가서 독도의 풍부한 바다 자원과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약속이기도 해요. 독도의 푸른 바닷속에는 수많은 생명이 숨쉬고 있어요. 그 깊은 곳에는 미래의 에너지가 잠들어 있답니다. 이 소중한 자연의 보물창고를 지키고 가꾸는 것은 대한민국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이에요. 동시에 권리이기도 하답니다.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어요.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예요. 과거에도 한국의 땅이었어요. 지금도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땅이에요. 다가올 미래에도 변함없이 대한민국의 영토일 거예요. 독도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가 함께할 거예요. 이 진실은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랍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심장 가장 동쪽에서 가장 먼저 아침을 여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땅이에요. 토픽. 다음 밑줄 친 부분이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뜰판의 핀 꽃이 아주를 예쁘다. 어제 만난 그 사람은 매우에 친절하다. 우리 팀이 잘 가하면 이길 수 있겠다. 하늘의 새가 높이도 난다. 아시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가, 을을, 에, 와과, 아어, 도는 만등이 붙을 수 있는 어휘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주, 매우에는 붙을 수 없고 높이나 빨리, 잘에는 도는만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하늘의 새가 높이도 난다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